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넘기실 분들께서는 2분 정도만 건너뛰게 하시고 바로 분석부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3년 6개월간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해외 축구 그리고 주간 국내 경기들과 곧 개막할 일본 야구와 메이저리그 그리고 드디어 다음 주인가요? 개막할 미국 축구까지 모두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공식 방송 약 3년 6개월 진행하게 되면서 기록해드렸던 10연승 이상 기록 총 8개 화살표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스포츠 분석 방송으로는 최초의 기록들입니다. 10연승 8번과 그리고 3년 연속 10연승 이상 기록까지 그리고 이제 22년 것까지 이제 곧 추가가 되면은 아마 4년 연속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추가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추가 공지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또 유튜브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수TV 여러분들과 달리 또 제 실제 적중 게시글들 모두 못 보셨기 때문에 제가 따로 개인 통산 기록이라고 해서 유튜브 댓글창에다가 링크 한 개 남겨놨습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요. 제 실제 적중 게시글들 모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축구 4연속 올킬 요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연승 이상 기록들 아무거나 누르고 들어가셔서 날짜 그리고 내용들 마지막으로 댓글들까지 모두 확인 가능하십니다.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카카오톡으로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 남겨놨습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24시간 언제든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유튜브로 보실 분들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시면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데이터표 즉시 확인 가능하십니다. 참고해 주시고 또 이렇게 주 패키지 1패키지 또는 월 패키지 단기적으로 데이터표 받아보실 분들도 숲TV 오셔서 별풍선 후원하시면 일수에 맞게 데이터표 쪽지함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해외 축구입니다. 해외 축구 강승부 3연승 도전 구간이고요. 우리가 직전 강승부, 두 번의 강승부 제가 방송 복귀하고 나서 진행을 했는데 둘 다 조기 퇴근을 했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모든 경기가 제가 좀 잘 봤던 S급 경기들이었고 너무 푸근하게 사실상 우리가 끝까지 경기를 볼 필요가 없이 좀 잘 들어와 줬다. 그래서 오늘 강승부로 또 한번 3연승 노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좋습니다. 오늘도 3연속 우리가 조기 퇴근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한번 기원해 보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뭐 어떻게 본다면은 NBA 같은 경우에도 몰빵 구간들 꾸준하게 또 잘 먹어줬고 내일 NBA가 14경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해외 축구 강승부 들어오는 거 보고 제가 내일 또 NBA 14경기 가지고도 몰빵 또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전 해외 축구는 이렇게 또 깔끔하게 주력까지 또 적중해줬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아스턴 빌라 그리고 브라이튼 경기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아스턴 빌라 쪽으로 배당이 좀 열심히 빠져주고 있는데 아마 형들이 이번 시즌 체감하는 EPL의 아스턴 빌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스턴 빌라랑 조금 다른 느낌일 겁니다. 그죠? 뭐 연승도 이번 시즌 많이 해줬고 그리고 꽤나 경기력 자체가 훌륭하고 이미 리그 3위권에 올라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특히나 또 홈 아스턴 빌라가 워낙 또 강하기로 이번 시즌 또 좋은 성적을 많이 내고 있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늘 아스턴 빌라 쪽을 많이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스턴 빌라 굉장히 좋게 이제 보고 있긴 한데 다만 이제 아스턴 빌라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최근에 그 연승 구간 달렸을 때, 뭐 9연승씩 막 달렸을 때 보면은 수비가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1대0으로 이기는 1점 차 경기들도 꽤 많았단 말이죠. 근데 최근 아스턴 빌라가 조금 주춤주춤하고 좀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좀 실점률이 조금은 올라갑니다. 특히나 홈 경기에서 아스턴 빌라가 보통은 이제 축구 팀들 보면은 홈 경기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는 팀들이 대부분 많거든요. 그러니까 수비에다가 좀 더 포커스를 맞춰놓는 팀들이 많은데 아스턴 빌라는 유독 홈 경기에서 좀 공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점률도 좀 올라가는 그런 편이기도 합니다. 그게 최근에 아스턴 빌라 홈 경기에 저는 조금의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나 브라이튼 지금 그 완전한 극심한 부진에 빠져 있는데 이제 브라이튼이 홈과 원정 가리지 않고 최근에 리그에서 12경기 동안 단 1승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브라이튼의 가장 큰 문제점이죠. 공격이 지금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 원정 경기도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뭐 패율이 엄청 크지는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무가 좀 많거든요. 그만큼 라인을 완전 내려놓고 경기를 하는 경우들이 좀 많기는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브라이튼도 홈과 원정 다 못하긴 하는데 굳이 더 못하는 곳을 꼽는다라고 한다면 원정 경기에서 왜 득점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브라이튼은 뭐 감독 자르니 많이 뭐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팀 내부적으로도 분위기가 좋을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오늘 또 뭐 결장 자원들도 좀 있고요. 중원 구간에 오늘 결장자가 좀 많습니다, 브라이튼이. 그래서 볼도 원활하게 좀 잘 안 돌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오늘 브라이튼 컨셉은 아마 눈에 띄게 라인을 내릴 겁니다. 그러면서 수비적으로 아마 게임을 하려고 할 거고, 빌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좋았던 홈 경기에서 화력으로 아마 게임을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상성이라는 게 또 우리가 늘 제가 해외 축구는 뭐의 스포츠다, 상성의 스포츠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뭐 승부 같은 거 가져갈 때도 이런 상성들을 많이 따지는데, 브라이튼이 유독 그 아스턴 빌라 원정 경기에서 실점이 좀 큽니다. 항상 멀티 실점을 동반하는 그런 패배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아스턴 빌라가 홈 경기에서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도 아스턴 빌라는 2골은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나 일단 제가 보고 있는 한 가지 조금 찝찝한 거는, 그러니까 2골을 넣기 때문에 이기긴 할 텐데 그게 이제 마헨승이냐 햄무냐라는 겁니다. 저는 아스턴 빌라가 최근 홈 경기에서 어쨌든 이제 그 수비에 대한 문제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건 요렇게 봐요. 2대0 아니면 2대1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승리는 가능해 보여도 마헨승까지는 조금 시기상조다. 차라리 마헨승 보실 분들은 언더나 언더 쪽으로 가는 게 맞겠다. 언더로 가는 게 맞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저는 브라이튼도 한 골은 넣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브라이튼도 오늘 그 이제 최전방 라인에 빠진 애들이 없습니다. 데니 웰백이랑 그다음에 고메스 둘 다 나올 수가 있어서 투톱이 모두 건재하다. 그러면 2대1 아스턴 빌라의 승리, 햄무 그리고 오바,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은 크리스탈 팰리스 그리고 벌리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 아닌, 그러니까 지금 EPL에서 팀 아닌 애들이 좀 있는데 정말 팀 아닌 두 팀이 맞대결이긴 합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좀 특이점이 하나가 있죠. 제가 최근에 그 무조건 믿고 걸러버리는 몇몇 팀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EFL 같은 경우에는 지금 셰필드 웬즈데이가 아예 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직전 승부 재료기도 했잖아. 스완지시티를 가져가면서 그런 승부급 재료기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EPL에는 두 팀, 그 저기 어디야, 울버햄튼, 그 다음에 벌리, 두 팀을 좀 걸러가는 편인데, 그러니까 벌리는 울버햄튼이랑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울버햄튼은 어떤 느낌이냐면 득점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팀이야, 이 울버햄튼이라는 팀은. 그래서 항상 원정 경기에서 사고 치거나 또는 울버햄튼 홈 경기를 더 못하잖아요. 근데 벌리는 좀 반대입니다. 그래도 홈 경기는 좀 괜찮아. 홈 경기에서 얘들은 득점은 나오는 팀이기 때문에 나름 그래도 홈 경기에서 사고 치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한데, 문제가 원정 경기입니다. 얘네들 원정에서 아예 실점, 지금 최다 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팀이거든요. 울버햄튼보다도 원정 경기에서 더 좋지 못한 수비값을 보여주는 게 벌리인 것이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그 벌리라는 팀 자체가 원정에서 보여주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이 득점에 대한 분포도도 홈 경기보다 떨어진다는 거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벌리 감독이요, 그러니까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도 팀 자체만 놓고 봤을, 지역구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변두리긴 합니다만, 그래도 저기 이제 런던 쪽인데 얘네가 이 감독이 이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분포를 찾아봤더니 그냥 런던 팀들을 상대로 그냥 다 약합니다. 그러니까 좀 상위권에 있는 레벨 팀들한테 정말 약한 게 벌리다. 자, 크리스탈 팰리스 한번 봅시다. 크리스탈 팰리스가 지금 굉장히 또 극심한 부진에 빠져 있어요. 그죠? 최근에 뭐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도 저기 뭐 유럽 대항전에서도 크게 한번 박살나고 오고 리그에서 굉장히 좀 부진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긴 한데, 이 크리스탈 팰리스가 강점이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일단 조건이, 첫 번째 조건은 홈이어야 됩니다. 이 본인들의 홈 구장, 그러니까 항상 좋은 경기를 했던 홈 구장에서 두 번째 조건은 하위팀 상대로, 그러니까 17, 18, 19, 20 하위권 팀들을 상대로 최근에 패배가 없어요. 거의 한 10년간 패배가 없다 그랬나? 아무튼 전체적으로 이 진짜 강약 약강의 표본입니다. 그리고 이 팀이 벌리를 상대로도 사면서 상당히 상성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탈 팰리스가 지금 팀이 아닌 건 분명해요. 다만 현 시점에서 벌리라고 한다면
원정 경기에서 많은 실점을 늘상 동반을 하고 있고,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 경기에서 유독 약한 감독이고, 추가적으로 크리스탈 팰리스는 벌리를 상대로 강하면서도 홈 경기에서 이런 강등권 팀들을 상대로 굉장히 강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까지 여러모로 고려해 보았을 때 이건 크리스탈 팰리스가 질만한 게임은 아니라고 봐요. 다만 상당히 좀 속탈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1대0 아니면 2대0 한번 예상해 보고요. 크리스탈 팰리스 승, 그리고 마헨승이나 햄무, 그 다음에 언더, 요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만한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맨체스터 시티 그리고 풀럼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패키지는 얼마인가? 오늘 하루 패키지는 따로 없고요. 주 패키지까지 300개 진행하고 있고, 쪽지 받으셨으면 270개에 참여 가능하십니다. 자, 맨시티랑 풀럼 멘토가님 구간인데, 별풍선 270개 적중 기원. 그쵸, 지금 채팅창에도 올라옵니다. 승마라고 올라오는데 맨시티 승 마인승 오바를 그냥 눈 가리고 찍으십시오. 오늘 제가 샌안토니오 경기 다들 기억나실까 모르겠는데, 오늘 또 가끔 댓글이 달려요. 유튜브에 가끔 댓글이 달리는데, 뭐 이제 닉스를 굉장히 좋게 봤나? 저도 근데 오늘 닉스를 굉장히 좋게 봤어요. 마인승까지 봤는데, 근데 어쨌든 오늘 아침 방송에서 제가 사고가 난다면 닉스 쪽일 것이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만큼 이게 조합발이라는 게 좀 중요하긴 해. 물론 우리가 오늘 뭐 시드 방어 정도만 하긴 했습니다만, 제가 오늘 샌안토니오 이제 마헤노바를 축 잡아갔잖아요. 그냥 제가 눈 감고 가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이게 조합이, 여러분들 조합발이라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전체적인 분석과 조합은 좀 다르다라고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형들이 데이터를 사보시는 겁니다. 그건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샌안토니오 경기와 오늘 결이 똑같은 경기, 맨시티입니다. 눈 가리고 그냥 마이노바 찍으세요. 이거는 여러분들 맨체스터 시티가요, 저는 이런 상성은 처음 봤습니다. 지금 맨시티가 풀럼을 상대로 19연승이에요. 이 정도의 상성이면 여러분들 그냥 내가 갔을 때 부러지면은 그냥 재수없었구나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특히나 홈 경기에서 맨시티가요, 풀럼을 상대로 평균 득점이 3.1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풀럼만 홈에 왔다 하면 내다 그냥 뒷사대기 날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의 팀이 오늘 맨시티랑 풀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시즌 맨시티가 잘해주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직전 경기 뭐 이제 원정 가가지고, 아스날 원정이었나 리버풀 원정 가가지고 그 안필드의 그 상성, 정말 상성이 안 좋았는데 그것도 끊어내고 왔잖아. 팀 분위기가 이미 공격에다가 좀 많이 맞춰져 있기도 하고, 위닝 멘탈리티라는 게 분명 생겼어요.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맨시티가 좀 위닝 멘탈리티가 없어진 모습들이 많았는데, 이번 시즌은 그런 끝까지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고 있더라도 뒤집는 능력이 좀 상당하고, 두 번째로는 뭐가 됐든 간에 이번 시즌 리그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홈 경기를 굉장히 잘한다는 겁니다. 홈 경기에서 이제 지금 무패잖아요, 그죠? 11경기 연속 무패 달려주고 있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들. 풀럼이 여러분들 최근에 원정 경기에서 좋지 못한, 또는 홈 경기에서 좋지 못한 경기를 할 때 보면은 다 실점을 항상 동반하거든요. 풀럼도 수비가 좋은 팀이 절대 아닙니다. 마음 먹으면 멀티 실점도 하는 그런 팀이기도 하고, 또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만, 풀럼은 맨시티 원정 경기에서 평균 실점이 최근 3.1실점입니다. 그만큼 상당히 좀 부진하는 모양새가 있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그 벌리 감독에 대한 얘기를 드렸잖아요. 벌리 감독이 크리스탈 팰리스라는 팀을 상대로 통산 약했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풀럼 감독이요, 맨시티를 상대로 그냥 개씨 벌어집니다. 맨시티 상대로 가장 약한 감독이 오늘 풀럼의 마르코 실바 감독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이거는 뭐, 근데 다만 요거 한 가지 참고하셔야 될 게, 여러분들 12월이었나요? 작년에? 12월이었나? 그때 박싱데이였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풀럼이랑 한번 맞대결해서 얘들 5대3가 기록했던 거 기억나죠? 미친듯이 막 치고받았던 거 기억나는데, 그런 거 생각해보면은 사실 오바가 지금 오늘 2.09 배당이에요. 근데 마헨승이 1.81 배당이에요. 마힌과 오바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골라가십시오. 이거 저는 골랐습니다. 잘 골라가시길 바라겠고요. 어쨌든 이거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조합 보시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자, 다음 어쨌든 맨시티 승마 오비라는 겁니다. 이 3.5점이에요 오늘 언더오바가. 그래도 오바 봅니다. 자, 그 다음은 노팅엄 그리고 울버햄튼 경기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 NBA 여러분들 형 내일 아침에 합니다.
유튜브 여러분들도요, 이거 근데 NBA 내일 새벽에 일찍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게 14경기라서, 그리고 9시부터 경기이기 때문에 아침에 제가 오늘 영상을 올려봤는데 형들이 생각보다 많이 못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뜬금없이 한 새벽 한 4, 5시쯤에 영상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NBA는 경기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아침 9시부터 시작되는 경기들이 좀 많아가지고 좀 일찍 올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노팅엄과 울버햄튼 경기입니다. 어제 제 해외 축구 유튜브 그 반응이 좀 좋았어요. 그 이유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제가 한번 잡아드렸거든요. 제가 그거 5연승은 못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냥 나오더라도 맨유가 이제 이 패배는 없더라도 무는 캘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무승부가 나왔어요. 그 이유가 이런 제가 EPL을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유가 이런 상성이 굉장히 재밌어. 제가 홈 경기에서 웨스트햄 홈 경기에서 맨유를 상대로 굉장히 강했었다. 그래서 오늘 맨유가 이기지는 못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경기 오늘 노팅엄과 울버햄튼의 경기와 상당히 결이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은 울버햄튼이란 팀이 제가 앞쪽에 벌리 분석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원정 경기에서 걸러야 될 세 팀이 있어요. 첫 번째 벌리, 두 번째 울버햄튼, 세 번째가 이제 EFL의 셰필드 웬즈데이 원정 경기인데, 울버햄튼 이번 시즌 원정 경기 승리가 없습니다. 3무 9패인데요. 원정에서 득점이 아예 안 나와요. 그게 울버햄튼의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울버햄튼 입장에서는 벌리랑은 좀 다르게 수비가 엄청 불안정하진 않습니다. 근데 득점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승리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 그러면서도 원정 경기에서는 진짜 득점이 안 나오다 보니까 3무 9패다 이번 시즌. 결론적으로 이제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도 팀이 다 갈렸잖아요. 라르센 같은 경우에도 팀을 떠났고, 전반적으로 이제 그 최전방 라인들도 최근에 부상자들 너무 많기도 하고. 근데 오늘 무릴로가 형들 복귀한다 그러더라. 이제 저기 안드레가 오늘 복귀한다 그러더라. 그래서 그거 하나는 그래도 울버햄튼 쪽에서는 이득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다만 기대는 안 된다. 어제도 울버햄튼의 원정 경기 득점력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한 개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릴로가 오늘 복귀를 합니다. 복귀하게 되면서 조금 더 퀄리티가 올라가게 되겠고요. 노팅엄이라는 팀 자체가 그래도 홈 경기에서 이제 다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보수적으로 게임을 하고 있긴 한데, 다만 이게 문제가 너무 보수적으로 해서 그런지 실점만 많고 승리를 할 수가 없는 지금 경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 최근 노팅엄이 4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 과정들을 놓고 보면은 이 득점에 대한 어떤 밸런스 문제, 그리고 수비는 수비대로 안 되는 모습들. 노팅엄 최근에 부진하고 있는 이유가 결국 수비 때문이잖아요. 자, 그런 부분에서도 자, 결론입니다. 노팅엄이 울버햄튼을 상대로 강하기는 해요. 나쁘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울버햄튼이요, 노팅엄 원정 경기를 좀 잘합니다. 그게 울버햄튼이 노팅엄을 좀 상대도 많이 했고, 여태까지 라인을 많이 내려서 게임을 많이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더 사이즈에서 묻드는 경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최근에 양 팀이 맞붙었다 하면은 무승부 비율이 무려 66%입니다. 상당히 높았어요. 그만큼 이 경기는 오늘 무보입니다. 울버햄튼 오늘 원정 경기에서 어쩌면 진짜 사고 나면은 시즌 원정 첫 승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이게 저는 이제 배트맨은 2프랜까지 있잖아. 어제 웨스트햄과 똑같은 느낌이잖아요. 그죠? 저는 울버햄튼 1프랜승과 2프랜승 모두 봅니다. 그리고 언더 볼게요. 0대0 아니면 1대1 아니면은 울버햄튼 까딱 잘못하면 1대0도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언더 사이즈에서 2프랜승 상당히 오늘 접근하기 좋다. 주 패키지 이번 주까지가 맞습니다. 월요일 그 NBA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울버햄튼 2프랜승 오늘 괜찮게 봅니다. 아무튼 자, 그 다음은 썬덜랜드랑 리버풀 경기입니다. 자, 이거 좀 어려워요. 난제입니다. 아마 오늘 이 경기는 썬덜랜드 역배 보시는 분들 진짜 많으실 건데, 이게 썬덜랜드 역배를 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썬덜랜드가 이번 시즌 리그 홈 무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총 12번 경기를 해서 7승 5무고요. 제가 지지난주 그 용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썬덜랜드 승 보이시죠? 지지난주에 그 썬덜랜드 경기를 프립을 해드리면서, 그리고 바로 직전 원정 경기를 말씀을 해드리면서, 썬덜랜드는 이번 시즌 딱 하나만 보면 된다. 뭐다? 홈 경기냐 원정 경기냐, 그것만 보면 된다 말씀드렸는데, 홈 경기 이 썬덜랜드는 그냥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보면은 상위권 레벨 팀들이잖아요. 빅3도 와가지고 그 썬덜랜드한테 잡히고 갔거든요. 그만큼 썬덜랜드 홈 경기가 뭔가 달라도 달라요. 그게 수비입니다. 수비가 아예 다른 팀이 돼버리고요. 그러면서
간혹 가다가 한 골도 한두 골 넣어버리면 그냥 잠궈버려. 골을 못 넣습니다. 그만큼 홈 썬덜랜드 이번 시즌 EPL에서 가장 복병 중인 팀 중에 한 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원정 경기를 정말 못하죠. 최근에 원정 10경기 동안 2승밖에 없는데 수비가 아예 안 됩니다. 항상 원정 경기 가가지고 많은 실점을 하면서 또 돌아왔던 게 리버풀이었다. 리버풀도요. 최근에 보니까 원정 경기만 놓고 봤을 때 리그 그 평균 실점이 거의 한 2실점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멀티 실점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리버풀이 원정 경기에서 많이 약하고 썬덜랜드 이번 시즌 홈 극강을 달리고 있다라는 거. 심지어 직전 박싱데이 때 12월 때 박싱데이 때는 또 물을 캐기도 했습니다. 썬덜랜드가 리버풀 원정 가가지고 뭐 그만큼 나름 썬덜랜드가 리버풀을 상대로 오늘 경쟁력은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데요. 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모든 게 다 분석적으로만 흘러가면은 뭐 너도 나도 다 맞추겠죠. 간혹 가다가 직관력이라는 게 좀 필요하긴 해요. 제가 가끔 가다가 세리의 경기들 역배나 무 터지는 경기들 가끔 잡아드리는 게 뭐 아탈란타 막 이런 것도 막 역배 막 무 잡고 막 피사 무 잡고 해드리는 게 이런 가끔 직관력이 좀 발동하긴 하는데 저는 오늘 이 경기 리버풀이 이길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최근에 리버풀 그 챔스였을 겁니다. 그때 인터밀란 원정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리버풀이 원정에서 막 몇 연패하다가 인터밀란 원정에서 제가 그때 여기서 리버풀이 한번 끊는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때 1대0으로 이겼어. 이런 경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성적으로 그러니까 상성을 떠나서 뭐 홈 경기에서 뒤지게 잘하는 팀들, 이런 팀들을 가끔 의적풀이 발동을 해서 리버풀이 원정 가가지고 잡아내는 경기가 종종 있어요. 저는 이 경기가 리버풀이 이길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이기는 게 화끈한 느낌은 아닐 것 같아요. 1대0 뭐 아니면은 2대1 이런 느낌의 승리일 것 같거든요. 저는 이거는 두 가지를 봅니다. 최근에 홈 썬덜랜드를 가져가가지고 나는 재미를 많이 봤다 하시는 분들은 2프랜승으로 가세요. 1프랜승 이거 안 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2프랜승으로 배당을 더 낮춰가지고 차라리 안전하게 좀 베팅을 해주시는 걸 권장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제 최근에 조합으로 재미를 보셨거나 제 직관력을 믿으시는 분들은 이거는 저는 리버풀 승원을 권장드립니다. 또는 잘 부탁드려요. 고배당 쓰실 분들은 햄무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우리 프로그램 형님도 너무 고맙습니다. 자산가치 형님도 감사드립니다. 두 분 다 발송해드리고 다음 영상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 리버풀 승, 그 다음에 썬덜랜드 2프랜승, 리버풀 1 햄무, 그 다음에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해요. 이거 누가 아무리 봐도 썬덜랜드가 홈 경기를 너무 잘하고 있는데 이런 경기를 가끔 리버풀이 잡습니다. 원정에서. 이런 경험, 약간 이런 부분들이다.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찰턴 그리고 스토크시티. 오늘 EFL 한 경기 남아있는 경기인데요. 그냥 오늘 경기 중에서 제일 좋은 경기입니다. 찰턴은 홈 경기에서 수비값이 상당히 낮고요. 그 실점률이 리그 최상위권 레벨입니다. 홈 한정으로만 놓고 봤을 때. 스토크시티는 원정 경기만 놓고 봤을 때 실점값이 최상위권 팀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홈 경기에서 굉장히 안정감 있게 하는, 이제 축구를 안정감 있게 하는 애들이고, 스토크시티 같은 경우에도 원정 경기를 굉장히 보조하는 팀이야. 그러다 보니까 양쪽 다 저는 많은 득점이 날 것 같지도 않고요. 0대0 아니면은 1대1 봅니다. 그래서 언더도 지금 보시면 뭐 1.47 배당인가? 배당이 굉장히 낮은데 이게 다득점이 나려면은 스토크시티 역배긴 하거든요. 스토크가 그래도 한 2골 넣으면 역배가 나긴 하겠죠. 그거 제외하면은 저는 이거는 찰턴 뭐 이기면은 저는 햄무일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1대0일 수도 있다고 봐요. 무승부 아니면은 찰턴의 1대0 승리라 봅니다. 그래서 저는 무햄무, 그 다음에 언더. 먼저 보시는 건 언더 보시면 되고요. 뭐 고배당 치실 분들은 무승부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찰턴 햄무 보험 치실 분들은 보험 한번 까보시면 좋은 경기입니다. 찰턴도 최근에 분위기는 좋아요, 여러분들. 나쁘지가 않아서. 자, 그 다음 근데 찰턴이 그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 강등권에 있거든요. 얘들 강등권이라서 그건 있습니다. 그 동기부여가 좀 있어. 스토크시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주춤주춤한 모양새라서 좀 반등이 필요한 그런 모양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양팀 다. 자, 다음은 고어헤드 이글 그리고 헤이렌베인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덜란드에서 팀 아닌 애들이 몇 팀 좀 있어요. 그 중에 한 팀이 바로 헤이렌베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헤이렌베인 지금 수비가 아예 안 됩니다. 그죠? 특히나 원정 경기에서 그냥 수비가 자동문 수준인데, 지금 헤이렌베인이 최근에 원정 경기에서 기록했던 실점이 9실점입니다. 물론 그 상대가 이제 아이엔토븐 홈 경기였고 워낙 또 득점을 잘하는 트벤트 홈 경기긴 했습니다만, 고애들 이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승리가 없잖아요. 뭐 저기 어디야, 이제
그 틸스타였나요? 걔네들이랑 이제 경기하면서 연속 경기도 했고 뭐 컵 대회도 다녀오면서 컵 대회도 졌죠. 텔스타한테. 그 고어헤드 이글이 지난 시즌 컵 대회 우승자잖아. 그래서 이번 시즌 이글이 은근히 컵 대회에 굉장히 몰빵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속 우승하려고 디펜딩 챔피언이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고아이드 리글은 이제 얘들이 컨퍼런스였나요? 컨퍼런스도 떨어져 유럽 대항전도 떨어지고 컵 대회도 떨어졌어. 이제 고아이드 리글은 진짜 홈 경기에서만 경기를 빡세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또 고아이드 리그 같은 경우에도 또 직전 경기 텔스타랑 한번 비겼기 때문에 한번 또 반등이 또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고 리그 한정을 놓고 봤을 때 얘들이 지금 5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밸런스 사실 자체가 고헤드 이글이 조금 깨져 있는 느낌이긴 해요. 그래도 헤이렌 베인 지금 여러분들 수비값만 놓고 봤을 때는 사람 새끼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고헤드 이글 쭉 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저는 고헤드 이글도 최근에 형들 그 수비값 좀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5경기 연속 무승부인 이유가 고헤드 이글도 수비가 안 되기 때문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이 경기는 오바 쪽으로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고헤드 이글도 괜찮지만 저는 오바가 좀 더 좋은 선택지가 아닐까. 그래서 오바 쪽 보도록 하고요. 고헤드 이글 일반승과 마행승은 사이드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네이메언 그리고 위트레어트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EPL에서도 상성 좋은 경기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흐름을 봅시다. 최근에 뭐 어떤 팀의 A팀의 흐름 그리고 B팀의 흐름 이렇게 흐름들만 놓고 봤을 때 오늘 제가 준비해온 8경기 중에서 가장 좋은 경기 바로 네이메언과 이 위트레어트 경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위트레어트는요 믿고 걸러버려야 됩니다. 내가 진짜 위트레어트를 가고 싶으면 차라리 오바를 가는 게 나은 지금 그 정도의 지경이고요. 위트레어트가 최근에 이제 리그에서 9경기 동안 승리가 없고 좀 더 넓혀봅시다. 15경기로 놓고 봤을 때 이제 1승인데 이게 수비가 아예 안 돼요. 어쨌든 네덜란드 팀들은 수비가 안 되는 팀들이 많긴 한데 위트레어트는 최근에 너무 수비 붕괴를 그러니까 먼저 선제골을 넣고도 지는 경기들이 너무 많기도 하고 그러니까 수비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점 이런 게 너무나 크게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네이메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13경기 동안 패배가 없고 현재 지금 6연승을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공격값 때문에 네이메언의 지금 공격값은 평균 뭐 2.5득점인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도 리그 평균 2실점 넘게 하는 팀과 리그 평균 2득점을 넘게 하는 팀의 맞대결 그리고 최근에 15경기 동안 1승만 했는 팀과 13경기 동안 패배가 없는 팀이야. 그리고 6연승인 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오늘 배당이 너무 수상해요. 1.5배당이 넘어가는데 제가 볼 때 최근의 흐름들만 놓고 봤을 때는 네이메언보다 오늘 좋은 팀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배당이 조금 수상했던 경기 특히나 네덜란드 리그 여러분들 최근에 사고 많이 났죠. 이번 주 주말에 보면은 죄다 사고 났던 거 다 네덜란드 리그였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신경을 쓰인다. 다만 네이메언 오늘 지면 사실 말 안 되는 경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이메언 오늘 질 수 있을까요? 뭐 못하더라도 무는 캘 것 같아서 네이메언 승, 마헨 승 그리고 오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좋아 보이는 총 축구 8경기를 깔끔하게 분석을 끝 마쳐드렸고요. 오늘 강승부 또 3연승 도전 구간이고 최근에 아까 보여드렸지만 두 번의 강승부는 깔끔하게 둘 다 연승을 또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또 둘 다 또 조기 퇴근이었죠. 그만큼 오늘 강승부 3연승도 조기 퇴근 또 기원해 보면서 오늘 깔끔하게 분석 끝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강승부 데이터 받아보시면서 함께 해보실 분들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로 연락주시면은 24시간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